20조. 자, 수치치대 개편 보겠습니다. 박스로 바로 갑니다. 전정, 분정, 항곡. 3정의 문란이라고 그랬죠. 전정부터 갑니다. 관세가와 양반 토지에 토지를 변병을 금지시켰다. 토지 변병의 밑줄 읽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일부 지역에 양전사업을 실시한다. 양전사업의 밑줄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보자면 뭐죠? 토지를 측량한다는 얘기죠. 토지를 측량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겠다는 얘기죠. 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권력을 이용해서 그 세금을 다 걷어들이겠다는 뜻이 되겠죠. 토지전에 누락된 은결을 조사하여 징수하겠다. 은결이란 뭐죠? 미등록 토지야. 쉽게 얘기해서 숨어있는 토지니까 숨을 은자, 토지 단위 결자. 이 토지는 다 누굴 거예요? 대부분 다 양반들 거예요. 농민들 그냥 애누리 없이 다 걷어갔어요. 네. 그 양반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들에 다 누락식해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토지 변병은 이건 이미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고려가 민심이 떠나고 멸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 고려가 멸망한 원인, 농민들이 민심이 떠나간 이유. 지주전호제. 토지 주인이 소장농에 토지를 빌려주는 제도. 수확량의 몇 분의 1을 2분의 1 주인이 지주가 먹고 소장농이 나머지를 먹고, 그걸 갚지 못했을 경우에 소장농이 소유한 지주가 감탈하가는 걸 토지 변병이라고 불러. 더 쉽게 설명했지.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를 잡혔어. 오케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억짜리야. 근데 7억 내지 8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달 한 200에서 300씩 매월 납부하래. 좋지. 사업이 잘 되면 200, 300은 돈이 아니겠지. 근데 하다 보니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내가 내지 못할 수 있겠지, 은행에다가.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하면 어떻게 해? 은행에서 가만히 안 있지. 그렇잖아. 원금 회수가 안 되고 있잖아. 이자도 못 걷고 있잖아. 그럼 얘들이 요즘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경매를 넘겨버린다고. 경무처에서 아파트를 처분해버린다고, 강제로. 그래야만 자기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현대인들 사업할 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이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부동산 담보를 잡히라고 요구하잖아요, 은행에서. 고려 조선 이걸 했다는 거야. 이건 우리 현재 21세기 하는 게 이거 봐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지 못하면 법원 경매에서 우리 아파트 날려버리는 거야. 사업도 망하고 집도 날라가고 속된 말 알거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고려시장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게. 그죠? 근데 흥선대원 고대 되게 돈 갚지 못한다고 토지 변병하지 말고 빼앗아가지 말라고 얘기한다. 왜? 농민이 농사질 땅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얘기야. 이건 임시 방편이지.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은행에 돈을 갚지 못했는데 계속 밀려있는데 은행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소리가 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떻게 토지 경매에서, 아파트 토지 경매에서 원금 빼앗아가 버리면 똑같아요. 오케이? 토지 경매 무슨 말인지 애우지 말란 얘기야. 요즘에 이런 거가 유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군정갑니다. 호포제. 이거 잠깐 언급드렸죠? 군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 호포제였다.
우리말을 바꾸면 뭐다? 요즘 말하면 국방비다. 누가 국방비를 내지 않았다? 양반들이 국방비를 내지 않았다. 양반들한테 물어봤죠. 왜 국방비 안 냅니까? 물어봤지. 그때 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들 양반입니다 이렇게 했잖아. 형사님들이 어떻게? 저기요, 앞으로는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호포제를 해버렸다. 그 양반들이 어떻게?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잖아. 근데 양반들이 약간 불만이 있잖아. 아니, 500년 동안 내지 않는 갑자기 세금 내라는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불만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선생님 자주 하는 말 얘기 있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비는 365로 와야 일시적으로 옵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생각해봐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흥선대원군 저 늙은이도 어떻게 곧 비가 그치듯이 끝날 거라는 거야. 비가 오면 피하자는 거야. 그 양반들이 듣죠. 권력을 잡아도 흥선대원군 물러나면 어떻게 돼? 언제 안 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말로 이해할 수 있더라고. 호포제 할 때 비가 오면 비를 써야지. 양반들이 임시적으로 그 권력 앞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제도였다. 마지막 한국가 봅니다. 국가주도의 한국제도를 지방에 덕망이 있는 인사가 운영되는 사창제로 개편되었습니다. 향촌자치로 사창이 운영되어 탐관오리와 토호의 중간수탈이 예방되었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실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가 보겠습니다. 사창제. 우리가 5월에 농사를 짓고 10월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해요. 그걸 가지고 1년을 먹어야 돼요. 농경사에서 쌀이거든, 주식이. 근데 1년을 먹지가 못해요.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3월쯤 되면 곡식이 다 떨어져요. 이걸 갖다 우리는 보릿고개라 불러요. 그럼 쌀이 떨어지는 쯤에서 보리가 수확이 돼요. 그럼 어떻게? 쌀밥을 먹지 못하고 보리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넘겨야 돼요. 쌀이 수확될 때까지. 근데 보리도 농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굶어 죽는 사람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는 거야. 쌀을 대여주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자를 원금에다 이자를 갚으면 어떻게? 돈이 확 불어날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게 백성들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자기 뒷주머니도 챙겨야 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부패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백성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게 황곡이 됐던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대신 쌀을 빌려다 먹는데 너무 세다는 거예요.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요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20대 젊은 친구들 영끌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더니 어떻게 달러가 올라가더니 갑자기 우리나라에 돈이 똥값 되고 어떻게 돈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죠? 뉴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신 분 지금 없으시죠? 지금 현재? 네. 아파트 샀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노동해서 이자 내야 되니까. 이거 얘기합니다. 사창으로 바꿨다. 마을에 덕망이 있는 인사들이 재원을 모아서 얘네들이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고 인덕이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돈을 빌려주고 받기 때문에 굳이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창제로 바뀌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한국을 폐지하고 사창제를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OX를 물어본다는 얘기야. 왜 X예요?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쪽부터 물어볼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한국제도를 폐지하고 사창제를 처음 실시했다. OX? 둘 중에 하나 빨리 얘기해봐. 다시 질문? 흥선대원군을 하고 있지, 그지? 흥선대원국식 삼정의 문란 중에 한국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창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언제야? 오케이? 세종대에 한번 있어, 흥선대원. 오케이?
사창제란 봐. 중국의 지방행정제도가 주군에 우리 똑같이 받아왔지. 주군에 읍이라면 주는 뭐야? 우리나라에 주 들어간 동네 있잖아. 인주, 청주, 충주, 원주, 전주, 나주, 경주, 상주, 그죠? 각 지역별 주자 다 들어온 데 있잖아, 그지? 여기 전부 다 뭐야? 목사가 파견됐잖아. 목사들이 파견됐잖아. 주9년 다음에 뭐냐는 얘기야. 주9년 다음에 여기 사야, 사. 중국은. 우리는 뭐야, 지금 현재? 여기가 니나 동이야. 무슨 니. 도시에 무슨 동. 그래서 어떻게? 이 사자. 중국의 이 사에서 했던 제도가 사창제야. 사창제는 우리 게 아니라 중국 걸 가져다 쓴 거야. 그래서 사창제가 뭡니까? 개인 사자입니까? 아니에요. 모일 사자예요. 사람이 모인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할 때 사자가 뭐야? 모일 사자, 모일해자예요. 사람이 모여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공부하는 게 사회 과목이라는 뜻이지. 오케이? 사회가 뭔지 이해 가셨죠? 네, 사창이라는 말은, 사차랑이라는 말은 이 한자, 모일 사자. 그리고 중국의 주훈련에서 사자를 가져 썼다. 개인 사자가 아니다. 이게 흥선대국으로 제법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 기출이에요. 전정군정 한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의정책가입니다. 통상수교 거부 배경, 이양선 출몰과 통상요구, 천주교 확산으로 이것이 고조되었다. 영푸연합군의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그 통상수교 거부전 결정적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거죠.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갖다가 공인해준 조건으로 프랑스 애들이 러시아의 남하라든가 관련된 부분을 조정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로 답장을 받기를 프랑스는 이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교도 애들이 와서 죄송한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정치인들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렇게 보면 미개한 거야. 이미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천주교를 공인해 주면 국제적인 외교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했다는 거지. 당연히 프랑스 거부하니까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확 돌아선 거지. 천주교에 오케이가 아니라 노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천주교들 갖다가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국내 정세가 봅니다. 이거 이미 했네요. 아모스2 선조 32년. 이게 최초의 외국 상선이 와서 우리에게 무역을 요구했던 것. 서계 사건, 이건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서계 사건. 일본이 천황제를 복구하면서, 천황제를 복구했다는 얘기 뭐죠? 아까 누가? 군인들을 반란 일으켜서 천황의 권력을 다시 잡는 거로 왔다고 그랬잖아. 그죠? 일명 뭐야 이게? 메이지? 그치. 메이지 신을 통해서 천황이 다시 복구됐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복구하면서 조선에 보낸 일본의 국서가 관직을 거치고 천황 등의 용어를 사용한 자들도 접수를 거부했다. 왜? 아니 쪼만 애들이 와서 황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흥선한테 와가지고 어디 감히 우리나라에게 그러니까 흥선대원 입장은 일본은 아주 조그만 나라로 본다는 얘기. 근데 감히 황제를 지칭해? 이거 얘기하면서 결례지. 거부하게 되는 거죠. 거부하고 이로 인해 1870년대 전후에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줄여서 정한론, 우리 한국을 정벌해 버리자는 거죠. 정한론. 정한론 앞에 추가할 게 하나 또 있어요. 국학운동도 추가해야 돼요. 거기 추가해보세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일어난 운동을 국학운동이라고 불러요. 즉 일본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문화가 유입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조선의 문화를 유입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끄는 게 뭐야? 통신선을 끊어버린 거야. 야, 우리 일본에도 국학이 있잖아. 그게 뭐야? 우리 일본 역사책이 있잖아. 이거 공부하자고 하는 게 국학운동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국학운동 우리 게 아니야. 일본 내에 자기들만의 고유 학문을 하자고 생각해요. 조선과의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럴 바엔 차라리 조선을 정벌해버리자. 정한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혁의 한계. 조선 황제 통치제를 유지하는 데 목적으로 둔 전통 체제안의 개혁으로 양반층과 농민층의 저항도 끊이지 않았으며 그 대표적인 이필제의 난입니다. 이필제 난 밑줄 긋습니다. 요건 약간 7급에 가까운 문제예요. 살짝 적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7급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필제의 난이란 71년 3월 동학교돈 이필제가 동학 이대교주 최시현과 함께 경상북도 영해에서 봉기한 사건. 철종 14년에 동학이권 이필제는 자신이 체포돼 처형당하는 71년 말까지 9년 동안 진천, 진주, 영해, 문경 등지에서 4번에 걸쳐 봉기를 주도하였다. 특히 71년 3월 전개된 영해 봉기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기도 하였다. 즉 이필제의 난이라는 얘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기에 일종의 이런 반발 사건도 발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흥선대원군 시기, 이필제의 난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시기를 물어봐요. 흥선대원군 시기인지 어느 시기인지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셔야 되겠죠. 지금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복사되어 있어서 문제를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상수구교 32쪽 가야 될 것 같아요. 32쪽 피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수교 구구정책 하겠습니다. 배경, 이양선의 출몰, 러시아의 남하.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며 통상을 요구했다. 연해주를 왜 획득했죠? 싸웠나요? 뭘 받았나요? 아편 전쟁의 수수료야. 중개 수수료야. 부동산 아저씨야, 러시아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아편 전쟁을 수습시킨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게 연해주라고. 그럼 연해주는 우리 한반도와 되게 가깝죠. 그럼 우리나라에 통상을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되게 다 러시아 땅이 돼버렸잖아. 이렇게 여기 연해주 됐잖아. 우리 한반도 가까워졌잖아요. 국경선을 마주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오늘날 중국과 여기 러시아하고 한반도 맞닿아 있죠. 웃기는 게 이걸 계기로 여기가 보시면 뭐냐면 녹둔도예요. 녹둔도까지 우리 땅이었어요. 여기에 우리 군사가 파견됐어요. 조선시대에. 조선의 녹둔도가 우리의 영역이었다고요. 이수인 장군이 근무한 곳이에요. 부임지예요. 이수인 장군이 해군을 알고 있는데 육군으로 출발을 했어요. 오케이? 혹시 녹둔도 전투가 나오게 되면 이수인 장군 얘기하는 거야. 그죠? 녹둔도 전투, 이수인 장군의 승리. 뭐 거기서도 백전백승, 연전연승이야. 이수인 장군은 땅에서 바다에서 그냥 싸우면 쭉쭉 다 이겨.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바다니까 이수인 승리했겠지. 아니죠. 육군에서도 이미 연전연승했던 장군이 이수인 장군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국력이 강해진다면 녹둔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거 우리 땅인데요? 달라고 해줘요. 니네들이 그냥 아편전쟁에 우리 꼴딱 모은 거잖아. 토해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박해부터 가겠습니다. 병인 박해. 박해 전월 시험원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체 출제 빈도를 보면 많이 나오진 않아. 그러나 있다는 정도 치고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병인 박해 66년입니다. 19세기 중엽일에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 선교활동을 해 천주교 교제가 확장되었다. 러시아의 예불을 막고자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 교섭을 하였으나
프랑스가 교섭 시도해서 프랑스의 거절로 실패했다. 이거 별표.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이때 누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라는 얘기지. 국내 유생들이 천주교 탄압을 주장하였다. 마침 겹친 거야. 과정 9명의 프랑스 신부들과 남종삼 등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처형당했다. 훗날 병인 양요의 구심,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에 와서 난장발 친 겁니다. 저널 셔머너 사건. 미국 상선 저널 셔머너가 대동강 거슬러 평양에서 올라와 통상을 요구했다. 평양의 동강을 지시해야 됩니다. 저널 셔머너 사건은 평양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상선에 함포가 장착되어 있다. 원래 상선의 기능이 있어야지 함포를 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평양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무역을 요구했다는 거죠. 우리 평양에 어떻게 거부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통상을 허락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평양에 그 당시에 감사했던 관찰사라는 사람이, 박규수라는 사람이 받아줄 수 없잖아요. 거부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함포를 가도 평양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함포로 때려가지고 배에서. 그럼 평양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겠죠. 그럼 어떻게 열받지? 그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 가족을 잃고 집이 다 폭파됐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평양 시민들이. 두 번째입니다. 조선 관리들은 식량과 땔감을 제공하며 물러갈 것을 요구했으나 저널 셔머너한테 조선 관리를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 그럼 빼앗을 거 아니야? 화살표 하세요? 네. 화공작전을 전개했다 정하시죠? 화공작전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밀물, 썰물 있지? 그쵸? 그러면 밀물, 썰물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 모래가 둔덕에 딱 걸리지? 걸리면 어두가도 딱 걸리는 거잖아.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 그럼 밤이 어두워졌어. 그럼 얘들 꼼짝 못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우리 평양 시민들이 화공작전이란 뭐냐면 횃불이 있지, 횃불. 기름을 묻혀가지고 처음부터 횃불 들고 가면 다 들키잖아. 기름 관련 횃불을 들고 가서 조심조심 배 가까이 가서 가까운 데 가서 횃불에 불을 붙여서 배에다 던져. 이게 화공작전이 별거 아니야. 뭐 한 번 때린 게 아니야. 우리는 없으니까.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불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디 불이하고 뛰쳐나올 거 아니야. 이때 이제 죽창이나 칼로 얘들 나오면 이제 죽이는 거야. 이게 화공작전이에요. 네. 과정. 영향이죠. 강화도 진무영의 병력을 증강하였고 운영을 위해 심도 포량을 거두었고 또한 어제인 장군의 추자기는 신미양요 때 미군이 약탈해 갔습니다. 미군의 신미양요를 일으킨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어제인 장군 수자기는 미절과 이건 이미 기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장군 막사에도 꼽는 게 수자기거든요. 수자기인데 미군이 들어가지고 이걸 훔쳐갔어요. 훔쳐갔습니다. 이게 훗날 이게 아마 미국의 무슨 해군 박물관인가 해군 학원학교 박물관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발견하고 약탈된 문화재는 우리에게 돌려달라 해서 돌려받았습니다. 즉 다행인 것은 미국 애들은 약탈된 문화재는 국제법에 따라서 환원시켜줘요. 자국에.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에요. 그 문화재 약탈에 관련된 부분. 대신에 선진국에 들면서도 잘 안 지키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대형 박물관이 뭔 박물관에 전부 다 아시아 거, 그 다음에 유럽 거, 옛날 이탈리아 거 다 데려온 거, 그 다음에 이집트 거, 미라 같은 거 다 가져온 것들 돌려주지 않습니다.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법을 별로 따르지 않는 애들입니다. 병인 양요갑니다. 33쪽. 프랑스 선교사청의 구실로 조선을 무해가했다. 박해에 대한 구실입니다. 프랑스 함대 로즈입니다. 그 34쪽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70일 신미양요가 나타날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71쪽에 신미양요 때 결과 부분에 보시면 가정 부분 여기는 로저스입니다. 로저스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국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로저스, 앞으로 다시 옵니다. 프랑스는 로즈입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미국 로저스, 프랑스 로즈 구분하실 것. 자, 로즈 제독이 이끈 7척의 군함을 파견해 광화부를 점령, 서울로 진격을 하였고 한강 지형을 조사하고 강화부를 점령하고 약탈과 살인을 자행, 예규장각을 소각하고 밑줄 긋습니다. 예규장각 소각, 그리고 의계를 약탈해 갔다. 의계 밑줄 긋습니다. 우리 정조 임금 때 내규장각과 예규장각을 만들었다고 그랬지. 강화도에다 이렇게 분산 배치했다고 의계를 갖다가 국가의 행사를 다 그림과 글로 표현한 걸 갖다 의계라고 하는데 이걸 훔쳐갔어요. 훗날 우리가 이걸 다시 반환받아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역사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앙박물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보고 왔습니다. 대신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 지금 페이지를 열어볼 수는 없어요.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한 페이지만 계속 그것만 보고 와야 돼요. 대신 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거 김홍도 작품이 아닐까, 총 책임자가 김홍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죠. 뒤에 갑니다.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서울로 진격하던 프랑스군을 방하고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나서 프랑스군을 강화했다. 자, 한성근의 문수산성 밑줄 보시고 양원수의 정족산성을 밑줄 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강화도를 그린 거예요. 여기가 초지진이고요. 여기가 정족상선입니다. 이게 우리 7급에 한번 나왔어. 이치를 물어보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야. 한성근의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자, 미군 애들이 와서 어떻게 이거 점령했다는 뜻이죠. 쭉 배 타고 올라가 여기까지 점령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옹진이겠죠, 이렇게. 옹진반도겠죠. 이렇게.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을까? 지형을 갖다가. 그죠? 아니지. 선생님 더 잘 알겠지? 그죠? 그냥 옆 동네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가보지를 않으니까 잘 모르지. 관심도 없고, 그죠? 선생님 강화도를 별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치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과 프랑스 군인들이 철수하면서 예규장각의 도서 등 각종 문화재를 비롯하여 서적과 병기, 금은 등을 약탈해 갔습니다. 밑에 그림 한번 봐주시죠.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기록 전투와 예규장각 건물 안에 있는 이걸 의계를 여기서 훔쳐갔다. 오른쪽에 사이드에 보조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이게 한능금엔 이미 출제가 됐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2001년 11월 5년마다 갱신대회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2011년 예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박병선 박사가 도서를 한수하는 큰 박병선 박사님이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했고 프랑스로 파리 2대학에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립도서관에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자기가 학부 과정 중에 의계가 프랑스에서 약탈됐는데 혹시 유학 가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좀 써달라. 그게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학부 과정에 들었던 거예요. 그 결과 박물관에 가가지고 지하에 근무한 수장고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파트별로. 그래서 좀 친해지면서 얘기를 해놨다는 거야. 혹시 영어가 아닌 한문 글자가 나왔을 때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내가 좀 보고 싶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논문도 쓰고 싶으니까 좀 보여달라. 마침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딱 본 게 뭐야? 의계였어요.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 의계였는데 정확하게 의계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해본 사람도 계시겠지만 비밀 엄수 있잖아. 그렇잖아. 회사에 비밀을 갖다가 누설할 수는 없잖아요. 비밀 엄수물 갖다가 서약서에 사인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 큰 박물관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야. 근데 본인이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밀 엄수는 무시하고
우리 정부 이걸 연락을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의뢰가 발견됐다. 정부에서 반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연락이 돼서 우리나라 때 당시가 김영삼 대통령 때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 이 소식을 듣고 김영삼 대통령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의외로. 오늘날 경복궁을 다시 복원한 사람도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네, 오늘날은 강화문을 새롭게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이제 KTX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프랑스 고속 열차에서 떼제별로 우리가 기술과 그 물건들을 가져서 쓰는 대신에 의뢰를 우리에게 주라. 그 미테랑 대통령이 오케이. 근데 점차 이게 딜레이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뿔딱지가 났죠. 그래서 없는 걸 합시다. 캔슬이 돼버렸어요. 캔슬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국제적 압력이 되게 이제 행사가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5년 계약을 주기로 하면서 가져오기는 왔습니다만 5년에 한 번씩 도장 찍어줘야 돼요. 완전한 기국이라 볼 수 없어요. 오른쪽 오페르토 갑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토가 2차례에 걸쳐 통상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거절하였다. 과정. 독일 상인 오페르토는 부장품을 통한 통상을 실현하기에 프랑스 신부 페론과 미국인 제킨스 등의 지원 아래 차이나호를 타고 가해동 소작은 흥선대군의 생부인 남영군의 분묘를 도굴하여 실패했다. 남영군 밑줄 긋습니다. 시신을 갖다가 인질로 잡으려고 했던 되게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하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계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습니다. 아무리 통상을 하고 싶다고 왕의 아버지의 묘를 파내고 동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상의 묘를 파하고 시신을 갖다가 뼈다귀를 갖다가 인질로 잡으려고 한 것은 이건 A가 아니다. 서양이라도 이건 A가 아니다.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이거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묘를 갖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선 왕실의 묘는 우리 일반인들이 죽으면요 1m에서 1m 30cm 정도밖에 파질 않아요. 깊이를. 그런데 왕실은 따따블이에요. 깊이 파요. 왕실 무덤의 특징 중에 하나 무덤의 깊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도 애들이 무덤을 쓸 때 왕실 무덤의 깊이를 파게 되면 영모로 끌려가 죽어요. 너 영모를 홈구고 있는 거지. 그만큼 묘의 깊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깊이 파되 뭘 또 하냐면 석회가루를 뿌려서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요. 우리 가끔 카페 같은 데 뭐 인테리어 보면 석회를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석회 쫙 이렇게 도배하고 그대로 도배지 안 바르고 그대로 놔둔 거 있잖아. 그게 단단하게 굳어진단 말이야.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꽃갱이 같은 걸 가지고 가지 않는 게 깰 수가 없어요. 또 꽃갱이를 가져가더라도 깰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단단해져 버렸어요. 삽자로 가져가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 데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왕실 묘를 파묘하려면 거기에 전동 드릴 도로 공사할 때 이걸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나? 네.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 깊이도 깊이 파고 석회도 뿌려서 단단하게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공부가 돼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비판. 그리피스는요, 저서의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 오페르 사건을 국제적 시체 도굴 사건이라 크게 비난하게 되었다. 신미양요 갑니다. 71년. 제너럴 셔머럴 사건을 빌미로 배상금 지불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한 흥선대원을 거부하게 되었다. 가정. 미국의 로저스가 군함을 끌고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과. 미국 함대 콜로라도 강화도의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고 공격해 오자. 어제 동그라미 색깔 좀 칠해줄래? 빨갛게 칠해줄래? 여러분 책 나오면 하세요. 그냥 책 나오면 빨갛게 칠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이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제 등 조선의 수비대가 강성진 밑줄 긋습니다. 강성진과 갑곳에서 이를 격퇴. 미국의 수자기를 탈취해야 돼. 수자기 밑줄 긋습니다. 수자기 밑줄 긋습니다. 네, 이렇게. 이게 장군의 막사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장군 막사입니다. 이게 일종의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군이 와가지고 상륙해가지고 이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좀 슬픈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화도에도 보면 이렇게 함포를 장착해 놨어요. 이게 바닷가로 이렇게 오는 적을 향해서 함포를 쌀 수 있는 게 장착되어 있다고. 지금은 이제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유효 사거리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한 포를 싸게 되면. 마찬가지. 그럼 얘들이, 미국 애들이 한 포를 싣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좀 100m 앞에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 애들이 조롱해, 우리나라 이 한 포 100m짜리 날라온 것에 대해서. 왜냐면 미국인들이 나가서 서로 막, 아내 애들 막 나오라고 하는 친구들, 야, 나와봐. 그래서 왜? 우리, 미국 자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거야. 유효사거리 100m도 안 되는 걸 쏘고 있다는 거야. 지네들 500m, 1000m 전에서 빵빵 쏘는데 되게 조롱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쏘면 바다에 뽕뽕뽕 떨어지는 거고 저희들한테 뿡 날아 뻥뻥 때리니까 결국은 우리 한포 사격 박살나 버렸어요. 자기 바닷가에다 한 포를 다 장착했다고. 사람을 쏘니까 이 바다 이 벽에다 때려버리니까 벽이 무너지면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공격 방법을 통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쑥 점령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미군 애들이. 근데 우리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미군들한테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긴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항복을 안 해서 그냥 별볼 여기서 그냥 투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수자기를 탈 때 수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인양요. 뭐야. 잘못 가는데. 35조. 철수 조선정부 애교 교섭에 응하지 않은 태각 1871년. 영양 흥선대공은 전국의 척합의를 세워 통상수의 거부정책 의지를 평화했다. 척합의 밑줄 긋습니다. 지금부터 척합의를 한번 볼까요? 한자 보면 양이 침범하는데 휘전적하면 주와 매국이라. 해석해봅니다. 이 뜻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하해를 하는 것이니 하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우리의 만대 자손을 경고하노라. 병인년을 짓고 신민년에 세웁니다. 자, 이게 척합이거든요. 그 하해를 배척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절대로 손잡지 않겠다. 외부 세력들과.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운다고 그랬죠. 그 병인과 신민이 주가 됐죠. 다르게 표현하면 병인년 때 비석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34페이지 비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34페이지 비석을 갖다가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적하면 주와 매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이 비석을 세웠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했다고 이렇게. 네. 양이 침범하는데 비전직하면 주와 매국이다. 서양의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곧 매국과 관계없다, 관계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병인양요 때 제작되었고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설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 요소가 됐죠. 뭐 다 기출이지 이런 정도는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나온 게 병인을 지고 신민을 세우자는 얘기는 제작과 설치하는 부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루의 사료 부분에 봐주시죠. 은자의 나라 조선이란 발췌된 문헌인데요. 제루의 사료. 이건 미군 병사가 신미양요 때 상륙했을 거 아니에요. 상륙해서 우리나라 조선인들과 싸울 때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일기식으로 쓴 게 이게 남아있어요. 볼까요? 그들은 아군을 돌로 내리쳤다. 무기가 없는 경우에 그들은 침입자의 눈을 멀게 하려고 흙을 지어 뿌렸다. 그들은 한치 한치의 땅을 가지고 싸웠으며 오로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항복하고 손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돌멩이 잡아서 싸우려고 흙 뿌려서 눈을 멀게 하고 육박전을 벌려고 하는 우리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와 이럴 수가. 자기 일기장에 적어놨다고 이렇게 감동받았다고. 요거 사료를 던져주면 신미양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사료 던져주고 신미양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고. 다음 사료와 관련 내용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료형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순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선후관계니까. 내용도 물어볼 수 있지만 선후관계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병재, 병오신 이렇게 오시라고. 병재, 병오신. 살 붙이면 되겠지. 병재를 뭘 붙이면 될 것 같아? 병인, 박해. 제너럴, 병인, 양요. 오, 페르토, 신미, 양요. 그러니까 병재, 병오신 순서를 물어볼 때 살 붙이면 돼, 뒤에다가. 네. 개환과 개화정치. 요건 중국 관련된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36페이지 패스. 37페이지 패스. 38쪽은 해야 됩니다. 패스 아닙니다. 자, 38쪽 시작합니다.